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특히 그 25년 경력 신장내과 전문의 박정우 선생님 글을 좀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신장 건강하고 아침 습관, 이 관계가 생각보다 깊더라고요.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침 소변에 거품이 좀 많고 이게 뭐 3분이 지나도 잘 안 사라지면 이거 신장이 이상 신호일 수 있다. 이런 경고로 글이 시작되던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넘기신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탐구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그냥 뭐 무심코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이게 길게 봤을 때 수십 년에 걸쳐서 신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숨어 있는 과학적인 근거나 또 실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료 보면서 제일 좀 뭐랄까 충격적이었던 거는요. 신장 질환자 95%가 본인이 병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신장이 보통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잖아요. 기능이 정말 절반 이상 나빠질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절반이나요? 와.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이런 내용들처럼 평소 습관을 좀 점검하고 미리 관리하는 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번 손상된 신장세포, 그러니까 네프론이라고 하죠. 이게 다시 살아나지 않거든요. 손상이 일단 진행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점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능이 반이나 망가져도 모를 수 있다니. 아,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자료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딱 짚는 습관이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더라고요. 인천에 사시는 69세 김순희 할머니 사례가 나오잖아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결국 작년에 응급실 신세를 지셨다고. 이게 그냥 잠 깨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빈속에, 특히 빈속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신장은 여러모로 좀 힘들어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거예요. 아, 혈관을요? 네, 혈류량이 순간적으로 확 줄어요. 한 30%까지 감소하면서 신장이 마치 숨을 못 쉬는 듯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매일 아침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류량이 30% 나요? 그럼 그게 그냥 마실 때 잠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마실 때마다 계속 신장에 좀 미세한 손상을 주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혈류량이 다시 회복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자극이 수십 년간 매일 아침 계속 반복되면 신장에 그 미세 혈관들이 있거든요. 이게 점점 탄력을 잃고 손상될 수 있는 겁니다. 아, 누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카페인이 신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레닌이라고 하는데 이 분비를 자극해요. 그래서 혈압을 한 20에서 30mm 정도 높입니다. 이 압력 때문에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아주 미세한 사고체들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필터가요? 네, 대전의 그 75세 이민철 할아버지 사례처럼 20년간 공복에 에스프레소를 즐기시다가 심각한 단백뇨 진단 받으신 경우,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필터가 손상되니까 단백질이 소변으로 막 새 나오는 거죠. 아, 단백뇨가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네, 또 다른 문제는 카페인이 그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꼭 필요한 미네랄 있잖아요. 이걸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신장 결석의 한 60% 정도가 이런 방식으로 생긴다고 하니까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60%나요? 와. 네, 그리고 믹스 커피는 또 어떻습니까? 설탕, 인공 감미료 이런 것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당뇨병성 신장병 위험까지 높이고요. 특히 그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하죠. 이게 자연적으로 높게 분비되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그 영향이 훨씬 커진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코르티솔 수치가 막 500까지 뛸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시간에 카페인까지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처럼 작용해서 코르티솔 분비를 더 자극하는 거죠. 게다가 60대 이상 되시면 이 카페인 분해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확 떨어져요. 아, 그렇죠. 나이가 들면. 네. 그래서 아침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길게는 뭐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도 몸에 남아서 신장을 계속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아침에 마신 게 밤까지요? 네, 젊은 사람은 한 6시간이면 분해될 게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 상쾌함 뒤에 숨겨진 대가가 생각보다 꽤 큰 셈이죠. 커피 얘기도 참 충격적인데 이어서 나오는 게
우리가 또 아침 식사로 정말 즐겨 먹는 그 뜨끈한 국물, 이것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요. 울산의 73세 정윤식 할아버지 사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매일 아침 멸치 된장국을 꼭 2그릇씩 드시고 또 짠 반찬 좋아하셨는데 결국 신장 기능이 20%밖에 안 남아서 투석 권고를 받으셨다고요. 네, 국물 요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나트륨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소금이 한 5g, 된장찌개는 6g 정도 들어있다고 하죠. 한 그릇에요? 네, 근데 WHO가 하루 권장량이 소금 5g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한 끼로 이미 그 양을 활쩍 넘어서는 거죠. 와,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트륨이 신장에 직접 쌓여서 신장이 돌처럼 딱딱해진다. 이런 나트륨 신증이라는 말도 있던데 강남의 70세 최명자 할머니가 20년 동안 매일 남한 국물까지 다 드시다가 이 진단을 받으셨다고. 이건 좀 생소한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나트륨 신증. 말 그대로 과도한 나트륨이 신장 세포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세포가 물을 막 빨아들여서 붓게 돼요. 세포가 부어요? 네. 이렇게 부어오른 세포들이 주변의 미세혈관들을 누르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결국 산소랑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받은 신장 조직 일부가 죽게 되죠. 이걸 괴사라고 하고요. 더 심각한 건 이 죽은 자리에 딱딱한 흉터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섬유화라고 합니다. 아, 섬유화. 네, 섬유화가 진행되면 신장은 점점 쪼그라들고 딱딱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한번 섬유화된 진우직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섬유화. 그러니까 신장에 흉터가 생겨서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거군요. 아, 무섭네요. 근데 보통 집에서 끓이는 맑은 멸치 육수 이런 건 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의외로 멸치 자체에도 나트륨 함량이 꽤 높아요. 멸치 한 10마리 우린 물에 소금 3g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건강한 국물이라는 생각도 좀 다시 해봐야 합니다. 멸치 10마리에 소금 3g이요? 와. 네, 안산의 그 76세 홍정숙 할머니 사례처럼요. 직접 우린 멸치 국물만 드셨는데도 나트륨 문제를 피하지 못하셨죠. 시판 육수팩이나 건더기 스프에 든 MSG, 화학 조미료는 당연히 안 좋고요. 심지어 감초나 계피 같은 한약재 우린 물도 의외로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약재도요? 네, 매일 한약차를 마시다가 6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환자 이야기도 있었죠. 정말 매일 먹는 국물 하나가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니 일상 습관의 그 누적 효과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아침 수분 섭취 부족 문제입니다. 바쁘거나 아니면 습관이 안 돼서 아침에 물 잘 안 드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요. 성남의 68세 조영자 할머니는 평생 물 대신에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이런 걸 주로 드셨다고 해요. 물은 좀 맛이 없어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드셨다고. 결국에는 계란 노른자만한 신장결석이 생겨서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침에 수분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밤새 우리가 자는 동안 땀이나 호흡으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 혈액은 좀 농축돼서 끈적끈적해지기 쉬워요. 아, 끈적끈적하게? 네, 이런 혈액을 신장이 걸러내려면 담용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부담이 커지겠죠. 그리고 탈수 상태에서는 신장이 소변을 농축시키려고 해요. 물을 아끼려고요. 이때 소변 속에 있는 미네랄 농도가 높아지면서 서로 엉겨붙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바로 신장결석의 시작이죠. 조영자 할머니 사례가 딱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만성 탈수로 이어지고 혈액 내 노폐물 농도가 높아져서 신장에 계속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평택의 74세 장병호 할아버지처럼 젊을 때부터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이 결국 신장 기능을 서서히 악화시킨 경우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신장 세포가 죽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섬유화가 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 섬유화가 여기서도 물 부족만으로도 생길 수 있군요. 근데 물 대신에 커피나 녹차 같은 걸로 수분 보충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당의 71세 한순옥 할머니 사례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커피나 녹차에 든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더 빼앗아 갑니다. 수분 보충이 아니라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오이를 뺏어가는군요.
네. 물이 부족하면 몸속에 있는 독소들이 희석되지 않고 농축돼요. 이게 신장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고 염증을 유발하고 이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섬유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침에 다른 음료 말고 순수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이게 신장의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행위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순수한 물, 중요하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요즘 건강 트렌드 중 하나죠. 간헐적 단식. 이것도 잘못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광주의 72세 김태수 할아버지는 5년 동안 16시간 단식을 꾸준히 하셨는데 오히려 신장 기능 수치, 그러니까 혈중 요소질소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300까지 확 치솟았다고 해요.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신장에 망가진 경우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잘못된 방식의 단식이라는 점입니다. 16시간 이상 공복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아, 근육을요? 네,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5배가 넘는 질소 노폐물이 발생하는데요. 이걸 처리하는 건 온전히 신장의 몫입니다. 엄청난 부담이죠. 5배나. 와. 그리고 또 오랜 공복 후에 갑자기 식사를 하거나 특히 고단백, 고탄수화물 식사를 확 하게 되면 혈당이랑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신장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신장 쇼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천안의 29세 박영희 할머니가 하루 한 끼 오메드 다이어트 하시다가 저녁에 과식하면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하루 한 끼 먹는데 과식으로. 아이고, 네. 또 단식 중에 생성되는 케톤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혈액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문제도 있고요. 용인의 77세 이광수 할아버지가 18시간 단식으로 케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랐다는 사례도 있었죠. 그럼 간헐적 단식 자체가 무조건 위험하다라기보다는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거나 단식 후에 식사 조절을 잘 못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단식 방법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음식 섭취가 줄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는 수분도 같이 줄거든요. 이것도 탈수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그렇군요. 단식과 함께 또 아침에 습관적으로 먹는 약의 위험성도 지적이 됐는데요. 송파구 78세 안정호 할아버지, 30년 동안 매일 아침 약국에서 그냥 사신 소염진 통제, 이걸 드시다가 신장이 거의 망가졌다는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흔히 말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 계열 약물이 문제입니다. 이 약들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혈류량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70%요? 거의 맡기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혈액 공급이 확 줄면 신장 세포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허혈 상태에 빠져서 손상되는 겁니다. 아스피린 같은 약물은 또 신장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죠. 거기를 직접 공격해서 세포를 죽게 만들 수도 있고요. 분당의 75세 서명자 할머니 사례가 있었죠. 근데 공복에 먹으면 독성이 10배나 증가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위에 부담될까 봐 식후에 먹으라는 줄 알았는데 신장 독성 문제도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공복 복용은 위에도 물론 안 좋지만 신장에도 훨씬 더 해롭습니다. 약물 독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양제 같은 건 좀 괜찮지 않나요? 관절 영양제나 오메가3 이런 거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에도요, 글루코사민이나 오메가3 같은 천연 성분이라고 해도 제조 과정에서 혹시 모를 중금속 오염이나 아니면 허가되지 않은 다른 성분이 첨가될 위험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분 표시를 좀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신장을 해칠 수도 있다니 매 순간순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침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마포구의 80세 조한석 할아버지. 투석 직전 크레아티닌 수치가 4.5까지 올라가셨는데 아침 습관을 싹 바꾸고 1년 만에 2.1까지 회복하셨다고요? 네, 4.5에서 2.1이면 정말 대단한 회복이죠. 그렇죠. 노원구의 76세 윤복순 할머니도 매일 드시던 진통제를 끊고 생활 습관을 바꾸셨더니 6개월 만에 그렇게 심했던 단백뇨가 싹 사라졌다고 하고요. 아침 습관 변화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30분 환금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30분 황금 시간이요? 네,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체온하고 비슷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 한 200ml 정도를요,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 30분 동안은 물 말고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거죠. 아,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30분 기다리기. 그렇죠. 둘째는 체계적인 수분 섭취입니다. 그 찬물을 마신 후부터 이 시간 동안 자기 체중 1kg당 15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여러 번에 나눠서 마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kg이시면 900ml 정도 되겠죠? 약 4컵 반 정도를 30분 간격으로 한 컵씩 마시는 식으로요. 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요. 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는 저염 아침 식사입니다. 찬물 마시고 30분이 지난 후에 식사를 하는데 이때 소금 사용을 정말 최소화하는 거예요. 국은 소금 대신에 다시마나 멸치로만 살짝 맛을 내고 김치는 물에 헹궈서 염분을 좀 빼고 가공식품은 피하고 이런 식이죠. 식사 중에는 물이나 음료수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식사 중에는 물 안 마시기. 이것도 중요하군요. 네, 마지막 넷째는 커피나 진통제는 반드시 식후 30분 이후에 섭취하는 겁니다. 공복에는 절대 피하고 가능하다면 아예 끊는 것이 신장에는 가장 좋습니다. 정말 들어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습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인내심이 필요하겠어요. 신기했던 건 이렇게 습관을 바꿨더니 혈압까지 안정돼서 고혈압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게 된 사례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신장 기능하고 혈압 조절 능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신장이 혈압 조절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회복되면서 혈압도 같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전의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아침 시간, 특히 일어나서 그 첫 30분이 우리 신장 건강, 더 나아가서는 남은 인생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커피 대신 물 한 잔, 짱국 대신 좀 담백한 식사, 공복에 약 먹는 거 피하기.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죠. 핵심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1번,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 2번, 30분 후에 저염식 아침 식사하기. 3번, 공복에 커피나 진통제 피하기. 네, 신장 손상은 정말 예고 없이 소리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어쩌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내일 아침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 한 가지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 하나부터요. 네, 예를 들면 내일 아침 커피를 드시는 분이라면 커피를 마시기 전에 딱 한 잔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시는 습관에 들이는 것처럼요. 수십 년 후에 내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위한 첫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요한 건강 정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